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상가임대차 보호법상 상가임차인을 보호하는 규정에 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가 건물에 대한 보증금이 비싸고 그리고 그들이 약자인 지위에 있기 때문에 특별히 법에서는 상가임차인을 보호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가지로 크게 나눠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상당히 고액인 보증금을 회수할 길을 열어주는 방법, 두 번째는 일정한 기간 동안 마음 놓고 상가 임차해서 사업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그리고 세 번째는 임대차가 종료된 후에도 권리금을 회수해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방법,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경우에 상가 임대차 보호법상에 이런 규정이 적용돼서 임차인이 보호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보증금이 일정 범위 내에 드는 경우에만이 보호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즉 어떠냐면은 서울특별시는 9억 원 이내, 수도권 과밀, 서울특별시는 9억 원 이내, 서울특별시는 9억 원 이내, 수도권 과밀 억제권 연극, 부산광역시는 6억 9천만 원 이내, 광역시, 세종시, 파주시, 화성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 5억 4천만 원 이내, 그 밖의 지역은 3억 7천만 원 이내의 보증금이라야만이 상가 임대차 보호법상에 임차인의 보호가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은 보증금만 있는 게 아니고 보증금에다 월세를 더해서 계약을 하게 되는데, 그 월세는 어떻게 할 것인가? 월세 곱하기 100배, 월세가 200만 원이면 곱하기 100배인 2억 원을 보증금에 가산해서 그 합친 금액을 보증금 액수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범위에 들어야만이 보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문제였던 보증금을 회수해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방법, 즉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해서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 방법인데, 그것을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대항력이라는 요건을 갖춰야 되고, 두 번째는 상가 임대차 계약서를 확정일자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대항력을 구비하는 것은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증을 받는 방법이고, 두 번째 확정일자를 받는 것 역시 관할 세무서에 가면은 확정일자를 찍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호 방법으로서 일정한 기간 임대차를 보장해 주는 방법이 있는데, 10년간 보호하는 게 현행 법입니다. 즉 10년 동안에는 계속해서 임대차 계약을 갱신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임차인이 갖게 되는 것인데, 그런데 문제는 이 권리를 무한정 인정하면 임대인이 너무 피해를 볼 소지도 있기 때문에, 일정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임대차 계약 갱신 요구권을 부정하는 예가 있습니다. 그 부정하는 경우를 제가 몇 가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부정하는 것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즉, 세 번에 걸쳐서 차임을 연체했을 때, 두 번째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세 번째는 건물의 일부나 전부를 타인에게 전대한 경우, 임대인의 동의 없이 하는 경우입니다. 네 번째,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건물을 파손한 경우, 다섯 번째, 재건축, 재개발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 여섯 번째, 건물이 노후 훼손으로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상의 6가지 경우에는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임대인은. 그러니까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해달라고 요구해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다음에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회수해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있다고 했죠. 즉 그 방법은 보통은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을 데려와서 임대인에게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달라고 요구하고, 그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받아 나가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모든 경우에 다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즉 규정되어 있는 건 이런 게 있습니다. 권리금 회수가 보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이나 차임을 지불할 자력이 없는 경우,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임대차 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임대인 스스로 신규 임차인을 선정해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이 데려온 신규 임차인이 데려오는 자와 임대차 계약을 거절해도 손해배상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을 보호하는 큰 세 가지 방법에 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요약하자면 그렇습니다. 한 가지는 디항력을 갖춘 임차인에 대해서는 다른 채권자에 대항해서 우선 변제권을, 보증금에 대한 우선 변제권을 인정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10년이라는 일정한 기간 동안 임차인에게 계약갱신 요구권을 인정함으로써 그 임대차 기한을 보장하는 방법이 있고, 세 번째는 임대차가 만료됐을 때 권리금을 회수해나갈 수 있는 길을 보장하는 것인데, 그 권리금을 회수하는 길은 신규 임차인을 데려와서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도록 임대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데, 임대인이 그것을 거절했을 때는 손해배상할 의무가 발생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예외적인 경우에는 임대인은 신규 임차인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가 있다는 걸 설명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